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유독 눈치가 보이는 이 증상. 가볍게 일시적으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장기간 오래 지속될 경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바로 기침인데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도 아닌데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심장호흡기내과 전문의 오수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기침이 나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기침은 기도 내의 이물질이나 혹은 과도하게 분비된 기도 내의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기전입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기침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기침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급성 기침과 아급성, 그리고 만성 기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만성기침입니다. 기침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만성기침으로 보는 건지 궁금한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침을 급성기침이라고 하고요. 3주에서 8주를 아급성, 그리고 8주 이상을 만성기침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의 경우를 넓은 의미에서의 만성기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주 이상 일상생활 중에 계속 기침이 나온다면 상상만 해도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이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만성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과거에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으신 분이 코 뒤로 콧물 등의 분비물이 넘어가거나 목 안에 흰색 끈적한 가래가 걸린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 뒤에 있는 기침 수용체를 자극해서 기침이 발생되는 겁니다. 또는 가래가 달라붙어 있어서 작고 답답함에 헛기침을 하는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기도 기침 증후군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요? 네, 위식도 역류로 인한 역류성 후두염도 역시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역류성 후두염, 조금 생소한 질환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후두는 입과 코로 유입된 공기를 가습하면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산이 역류가 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은 위산에 의해서 이런 인후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시고요. 그래서 목에 무언가 자꾸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발생하실 수 있고 또 목에 통증이 있거나 목속에 쉰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후두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기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류성 후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위산을 자극하는 음식의 섭취를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커피나 콜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누우시거나 잠들기 전에 과식 또는 야식을 먹는 습관을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만성기침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만약 흡연자라면 흡연이 중요한 만성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흡연으로 인해서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고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지속되실 수 있습니다. 또 기관지 천식도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드물긴 하지만 결핵이나 폐렴, 폐암과 같은 폐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심장질환 중에 심부전이나 폐부종과 같은 질환도 만성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신다면 정밀검사를 시행받아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이렇게 만성기침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만성기침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만성기침이 발생한 경우에 혹시 처방약의 부작용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이 약 중에 기침을 유발하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은 무엇일까요? 1번 혈압약, 2번 탈모치료제, 3번 소화제. 네, 1번 문제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찍기 신공을 좀 발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혈압약이나 소화제는 비교적 많이들 처방받아 먹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 탈모치료제 과감히 선택하겠습니다. 네, 김문정 아나운서의 선택이 맞을까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1번 혈압약입니다.
신부전 치료나 고혈압 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저희가 이제 에이스 이니비터라고 부르는 약제인데요. 간혹 만성기침의 원인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약제가 만성기침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신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약제를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 개인만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약 복용 자체를 중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혹여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중에 기침이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다시 찾아서 상담을 한 뒤에 같은 효능이 있는 다른 처방약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은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소리, 호흡곤란, 그리고 마른 기침인데요. 계절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수면 중에 기침으로 깨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폐렴, 2번 천식. 이 폐렴과 천식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마른 기침이라는 증상이 좀 힌트가 될 것 같고 제가 선생님의 좀 레이저 빛을 받았습니다. 저는 2번 천식 선택하겠습니다. 네, 답은 2번 천식 맞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에 의한 기도의 과민 반응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곤란이나 기침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상기도 감염이 있고 나서 지속적으로 기침,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또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천명음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이 야간이나 심한 운동을 했을 때 더욱더 악화됩니다. 네, 천식은 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알레르기에 기왕력이 있고 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 인자,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이나 비듬과 같은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아청소년기에 아토피나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천식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네, 천식은 전문의의 정확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서 대부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메타콜린이나 만니토를 이용한 천식 유발 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흡입기를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폐활량 검사를 실시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부 단자시험 검사나 마스트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혈액 검사를 실시해 보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이번에도 천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연 천식은 소아청소년 시기에만 생기는 병일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제 주위 분들이나 어른들 중에는 이 천식으로 힘드셨던 분들이 없기도 하고 보통 어릴 때 천식에 많이 걸리지 않나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늘 아이들이 흡입기 사용하는 장면들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네, 주위에 천식을 진단받으신 분이 안 계신 건 정말 다행인데요. 답은 X입니다. 천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거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천식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네, 천식은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식은 굉장히 드물지만 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망도 가능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천식은 항상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완화 시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병을 간과하고 진료를 받지 않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성 악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흡입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고 1년에 2~3차례 이상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 쿠션 등을 집에서 치우시는 것이 좋고요. 침구는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자주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애완동물은 가능한 한 실내에서 키우지 않는 것이 좋고요. 흡연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금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극적인 냄새나 먼지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악화되면서 천식도 함께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유의해 주시고 손 위생 등에도 주의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에 기침이 계속 나서 불편함 느끼고 병원 찾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현재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에 격리 해제가 되신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침을 호소하시면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렴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이 높았던 델타 변이와는 다르게 오미크론은 대부분 상기도의 감염을 일으키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은 후에도 일시적인 기도의 염증이나 기관지 과민증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3 내지 4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받으시고 폐에 이상 소견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천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악화돼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제때 치료받는다면 훨씬 더 편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폐 방어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에 심각한 질환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만성 기침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